정규분포 할 거고, 정규분포도 이제 문제 보면서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가면서 좀 합시다. 오늘 28일이야? 이번 주에 모의고사 있는 거 알고 있지? 정규분포 하기 전에 또 이제 앞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확률 변수에 뭐랑 뭐가 있었지? 이산 확률 변수가 있었고, 연속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는 x가 이제 딱딱 떨어지게 1, 2, 3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게 나오는 거고, 연속 확률 변수는 x가 범위로 나오는 거였지.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의 함수를 뭐라 그랬지? 확률 질량 함수. 얘는 확률 밀도 함수. 맞나? 그리고 이산확률 변수의 분포. 이산확률 변수 중에서 어떤 애만? 독립시행으로 나타나는 친구들만 따로 떼서 이제 이항분포라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이번에 배운 게 정규분포인데, 정규분포는 연속확률 변수 중에서 뭐 거지같이 생긴 식이 있어. 이거 어디 있냐면 여기서 지금 연속확률 변수에서 이어서 하거든.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식이 좀 거지같은 식이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여기에는 식이 따로 안 나오나? 정규분포 식이 따로 안 나오나 봐. 여기는 맞대로 거지같은 정규분포, 거지같은 식을 따르는 그런 친구를 우리가 그것만 빼서 이제 정규분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 요 파트에서는 연속확률 변수부터 시작해서 연속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정규분포까지 배우는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1206번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1206번 연속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kx고, fx는 kx고, 이때 x 범위가 0부터 3까지래. 이랬을 때 p2에서 3까지를 구해라 이렇게 되는데, 기본은 그거지. 자, 이거 보면은 알겠지만 지금 그래프 자체가 무슨 그래프로 나와 있어? 1차 함수 그래프로 나와 있다. 그러면 분명히 뭐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지? 그리고 이 x 범위는 0부터 3까지만 쓰겠다 라고 했을 때 밑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전부 다 p인 거야. 확률. 뭐 예를 들면 x가 1일 때 px는 1, 2 넣어서 k,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 확률 밀도 함수다. 이산 확률 변수랑 식이 나와 있으면 뭐 별 차이는 없어. 근데 우리가 범위로 쓰기 때문에 좀 헷갈려서 그렇지. 어쨌든 요 밑에 나오는 이 점들의 y값들이 전부 다 사실은 p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 x, y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요거는 그냥 확률 변수 x고, 요거는 사실은 p지. 요게 확률 밀도 함수와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의 기본적인 연속 확률 변수에서. 그래서 결국 이 k 값을 구하라는 건데, 요 0부터 3까지의 확률의 합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확률의 합은 항상 1이잖아. 그럼 결국 요 넓이가 1이 나와야 돼. 요 점의 좌표가 뭔데? 자, 그럼 요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가로 얼마? 곱하기 세로 얼마? 해서 얼마가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이렇게 K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결국
fx가 9분의 2x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할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만큼만 구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전체는 1이고, 그지? 요 점의 좌표는 얼마? 2,2k. 맞나? 그래서 요 넓이 구해서 전체에서 빼면 요 부분 넓이가 나오겠지. K는 9분의 4. K 구했잖아. 이게 기본적인 확률 변수에 대한 개념이야.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개념. 자, 뒤에 넘어가서 1219번 문제 한번 봅시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항상 연속 확률 변수는 특히나 이사량률 변수는 그냥 뒤에다가 x는 뭐 0, 1, 2, 3 이런 식으로 적어줬다. 이사량률 변수는 어차피 똑똑 떨어지는 숫자들이니까. 연속 확률 변수는 범위를 가르쳐 주지. 이게 가장 큰 이산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의 차이지. 얘는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0.0078 이렇게 해도 된다. 이랬을 때 P 이거와 P 이거의 값이 2차 방정식 6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이래. 이랬을 때 이거를 구하라. 그럼 x의 범위가 0부터이기 때문에 2보다 작은 부분의 확률과 1보다 작은 부분의 확률이기 때문에 요 확률을 구하려면 여기서 요걸 빼주면 이 확률이 나오겠지. 맞나? 그럼 뭐 어려운 거 없잖아. 뭐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뭐 예를 들면 연속 확률 변수니까 뭐 그래프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0부터 3까지 있는데. 그러면 px는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 넓이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 넓이란 말이야. 그럼 1에서 2까지 확률 구하라 그러면 여기만 구하는 거니까 전체에서 이거 빼면 되지. 맞죠? 그럼 결국 이거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얘는 미수분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나? 네. 그러면 누가 이거고 누가 이거냐는 거지. 그럼 얘는 얼마야? 얘는? 왜? 비교했을 때 당연히 0에서 2까지 확률이 더 크겠지. 맞죠? 나왔는 두 회 중에 큰 놈이 얘일 거고 작은 놈이 얘일 거고. 내용은 겁나 쉬워. 근데 이제 말로 하면은 말이 조금 거시기 해서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항상 근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실제로 뭐 크게 어렵고 그런 건 없습니다. 요까지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까지가. 앞에 그 부분은 사실 뭐 쉬워서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내용이 굉장히 조금밖에 안 나와있지. 이산확률 변수를 잘 해놨으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사실 크게 할 건 없다. 연속 확률 변수는 아까 봤다시피 거의 대부분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한 식과 그래프 해서 0에서 뭐 범위까지 요 넓이의 합이 1이다 정도 말고는 크게 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연속 확률 변수에 따라오는 정규 분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 이제 유형 3번에 나오는데, 정규 분포가 막 내용이 복잡해. 막 복잡한데 너네 그거 잘 필요는 없고 막 식도 겁나 복잡하단 말이야.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겁나 복잡한데 너네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항분포는 앞에서 해봤지만 수식 계산으로 다 해결을 했지. 왜? 이상 확률 변수도 역시나 수식 계산으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왜? 근본적으로 이상 확률 변수는 x값이 1, 2, 3, 4 딱딱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거기 관련된 것만 구하면 되지.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오는 확률 분포인 정규 분포도 숫자 계산보다는 주로 그래프 활용에 중점을 둔단 말이지. 그래서 정규 분포는 역시나 이 연속 확률 변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주로 나타내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 정규 분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속 확률 변수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식을 만족시키는 애들만 갖다 쓰는 거거든. 물론 그 식은 알 필요는 없고 엄청 복잡하니까. 그래서 정규 분포를 만족시키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항 분포는 그 표기 기억나? BNP? 기억나나요? 안 풀어서 모르겠지? 잘 안다. 그러니까 너 계속 모르는 거야. 악순환이지 계속. 안 풀고 모르고 안 풀고 모르고 안 풀고 모르고 안 풀고 모르고, 그리고 뺑기치고 집에 가고 뺑기치고 집에 가고 뺑기치고 집에 가고 계속 악순환이잖아. 넌 안 그래도 11시까지도 못하네. 이항분포 같은 경우는 정규분포 아니 독립시행을 만족시키는 애였기 때문에 기본식이 R이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뭐냐면은 시행 횟수, 독립시행 몇 번 하는지 시행 횟수였고, P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친구 나오는 확률이었단 말이지. 정규분포는 표기를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고요. M이 뭐지? 평균. 시그마는? 응? 표준 편차. 그래서 시그마 제곱하면은 분선. 요것도 앞에 이항분포 하기 전에 연속확률 변수하면서 배웠지? 기억나나? 그래서 정규분포는 이 어떤 특정한 식을 만족시키는 연속확률 변수 애들만 갖다 쓰는 게 정규분포고, 그래프로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요 가운데 요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 이런 그래프로 나오게 되고요. 너네가 배워야 될 거는 정규분포 그래프는 항상 요 가운데 지점이 M이고 평균이고, 요 가운데 M을 기점으로 뭐 굳이 식으로 쓰자면 X는 M이지. 요거를 기점으로 좌우 대칭이 그림을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왜 종 모양이라고 해야 되지?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온 모양인데, M 같은 경우는 뭐 평균이 커지면은 그림이 이쪽으로 이동하겠지. M이 작아지면 반대편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뭘 나타내냐면 아래위로 이렇게 되면 되잖아. 이렇게 생겼는지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뚱뚱하게 생겼는지, 요거 차이를 정하는 게 표준 편차다. 그래서 일단 1222번부터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확률 밀도 함수 fx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그래서 1222번. 말이 어려워, 말이. 내용은 별로 안 어려운데. 내용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 어렵지. 자, 첫 번째 px는 m보다 작거나 같을 때와 px가 m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서로 같고, 이거는 0.5다. 얘는 맞나 틀렸나? 왜 맞아요? 왜 맞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결국 이 값들이 나타내는 다 뭐였어? 확률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확률들의 합은 항상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다시 말하면 이 친구는 이제 계속 가까워지거든? 점점 가까워져서 여기 완전 작은 데까지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 넓이의 합이 얼마다라고 얘기하지? 1이다. 왜? 그 값들이 결국 다 확률이니까. 요 넓이가 1이다라고 얘기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m을 기점으로 좌우 대칭이지. 그럼 m보다 큰 부분 넓이는 얼마? 작은 부분 넓이는 얼마? 그래서 m보다 작은 부분의 확률과 m보다 큰 부분의 확률은 서로 같고 좌우 대칭이니까. 그리고 둘이 합쳐서 1 나와야 되니까 각각은 0.5다. 말을 어렵게 적어서 그렇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2번 x가 m일 때 fx는 최대값을 갖는다. 얘는 맞나요? 왜 맞아요? 맞으니까. 뭐 맞으니까요. 자꾸 수학에 그런 게 어딨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문제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fx라고 그랬거든. 근데 그 확률 밀도 함수가 나타내는 게 결국 다 뭐였어? 이 fx가 뭘 나타내지 결국? 뭐라고? 얘 결국 확률이란 말이야. 그럼 보면 알겠지만 fx 값이 어디에서 제일 커? m에서 제일 크지. x가 어디에서 제일 크냐고 물었는데 x에서 제일 큰 게 어디 있을까? 정신을 못 차리지. 3번 px가 m 플러스 a 하고 px m 마이너스 a 이건 맞나요? 얘도 마찬가지야. 요만큼은 a라고 둡시다. 그럼 여기가 m 플러스 a고 여기가 m 마이너스 a겠지? 그지? 그랬을 때 m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m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즉 이만큼 얘기지.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요만큼 얘기지. 얘들이 같냐는 거야. 그럼 같겠지. 좌우 대칭이니까. 요만큼 잘라낸 거라는 거는 전체 1에서 요만큼 뺀 부분 얘기지. 맞지? 요 부분도 마찬가지. 전체 1에서 요만큼 뺀 거지. 근데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넓이랑 이 넓이도 같다. 계속 하는 건 좌우 대칭 그 얘기밖에 없어. 그 이상 너네가 지금 교육과정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정규분포를 뭐 통계학과 애들 같은 경우는 진짜 디테일하게 배우거든. 그럼 뭐 겁나 복잡해거든. 또 어차피 너네는 그것까지 다 못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개요만 배워. p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분은 0.5에서 a에서 n까지를 뺀 거랑 똑같다. 뭐 얘도 그림 그려볼까? 이렇게 생겼고 a가 m보다 작대요. 맞나? 작다면 이쪽에 a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이 부분은 0.5에서 요만큼을 뺀 거래. 맞나요? 맞나요? 바보들이야. 딱 봐도 얘 0.5보다 큰데 지금 여기가 이 바보 천치들인가? A에서 N까지는 요만큼이잖아. 이게 0.5인데 거기서 이걸 뺀다고? 빼면 이거 전체가 나온다고? 얘 그림 보면 몰라. 이거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게. 맞아 아니야? 군 뭐 약간 동공이 풀렸냐? 이게 반응이 없어. 아니지. 이게 더하기가 돼야 돼. 그래야 이 부분이 0.5고 그리고 A에서 M까지 더하면 A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넓이가 나오겠지. 결국 이 그림만 보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트는 내용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건 없는데 너네가 좀 생각을 많이 해줘야 돼.
아무 생각 없이 숫자 계산하는 파트는 아니지. 결국 그림 보고 맞니 아니니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B가 A보다 클 때 P, A에서 B까지는 여기서 여기래. 뭐 이것도 별거 없어. 뭐 A, B가 각각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대로 뭐 아무데나 A하고 아무데나 B 할게. 그러면 A에서 B까지 사이의 넓이 구하려면 저 P가 확률이고 그 확률이 결국 넓이잖아. 맞지? 그걸 잊지 마세요. P는 확률이고 그 확률은 결국 넓이다. 이랬을 때 B보다 작거나 같은 이 전체에서 A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빼주면 여기가 나온다. 맞나요? 맞지? 뭐 난 놓고 기억자 알면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요런 거를 주로 배우는 파트이기 때문에 요 그림에 대한 개요만 잘 하면은 정규분포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할 게 없습니다. 이제 적혀 있는 말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잘 읽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지. 자, 그 다음에 또 1228번 문제.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에 대해서 물어요. 1번 직선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건 맞나요? 맞나요? x축이 점근선이다. 이것도 맞나요? 아까 다 얘기했죠? 이렇게 생겼고 여기 x는 m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고 이 x축에 점점 계속 가까워진다 했지? 다 했던 내용이에요. 2번 곡선의 볼록한 모양이 바뀌는 점과 대칭축과의 거리는 시그마.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곡선의 볼록한 모양이 바뀌는 점과 대칭축과의 거리는 시그마다. 무슨 말이지 이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거는 자주 보는 표현은 아니야. 너네가 실제로 문제 풀 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그마에 대해서 너네가 주로 많이 보는 거는 애들이 찌그러져 있나 조금 더 뾰족한가 그거 보통 묻거든. 근데 여기 유형 4번의 맨 위에 첫 번째 줄 보면은 유형 4번 괄호 1번 보면 곡선의 볼록한 모양이 바뀌는 점과 대칭축과의 거리가 시그마다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잖아. 여기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바뀌지. 요 꺾이는 부분 수투 기준으로 얘기하면 변곡점이라 그래. 저거를 곡선의 곡률이 바뀌는 지점. 여기랑 대칭축은 여기잖아. 요 사이 거리가 시그마다. 요게 시그마의 점이야 사실은. 너는 잘 안 봐서 그래.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위에 그림에 보면 알겠지만 시그마가 커지면 야 위에 봐봐. 위에 밑에 두 번째 그림 봐봐. 시그마 0.8, 시그마 1, 시그마 2 그래서 그림 나오잖아. 맞아 아니야? 이게 결국 있잖아. 이렇게 뾰족한 친구랑 요 좀 뚱뚱한 친구랑 비교를 했을 때 요 친구는 변곡점이 여쯤이고 요 친구는 변곡점이 여쯤이잖아. 여기가 m이면 요만큼 길이가 0.8이고 요만큼 길이가 2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시그마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옆으로 뚱뚱해지는 이유가 이거다. 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 그림 분간할 때 좀 편하겠지, 그지? 맞나? 그 다음 3번 곡선 y는 fx와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맞나요? 요거는 아까부터 계속 하던 얘기지. 이 넓이는 항상 1이다. 확률의 합이니까.
4번 m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 값이 커질수록 곡선이 낮아지면서 양쪽으로 퍼진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했었지. 이거 2번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내용이지, 그지? 5번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m의 값이 달라지면 곡선의 모양도 달라진다. 맞나? 여기 보면 알겠지만 곡선 모양에 영향을 주는 건 누구야? 시그마란 말이야. m은 뭐에 영향을 준다? 이 볼록한 지점의 위치에 영향을 준다. m이 커지면 이쪽으로 이사가는 거야, 애들이. m이 작아지면 이쪽으로 이사가는 거고. 그지? 거기에 영향을 주지 모양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건 시그마다. 정도가 정규분포에서 니네가 해야 될 일. 됐나요? 자, 그 다음 유형은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1237번. 정규분포 n73제곱을 따를 때 얘가 뭐라고? 얘가 시그마 제곱, 3의 제곱까지 다 보면 분산이고 3만 보면 표준 편차제. 그거를 해요. 나는 물었을 때 3만 물은 거라서 표준 편차로 그랬지. 이때 확률 요게 최대가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은 됐나요? 그러면 이제 그림적으로 봤을 때 또 그림이 나오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최대이려면 요 2a-5와 요 4a 플러스 1의 정중간이 m일 때 이 넓이가 제일 크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최대이려면 그 한가운데에 m이 있어야 이 넓이가 가장 크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사실 뭐 a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a는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럼 4a 플러스 1이랑 2a 마이너스 5 이거는 정해져 있거든. 그럼 a 값에 따라서 얘네가 이게 옆으로만 움직이겠지? 맞지? 그랬을 때 요 한가운데 m이 있어야 이렇게 삐딱하게 있는 애들은 요쪽 가면 갈수록 계속 작아지잖아. 맞지? 반대로 이렇게 가도 이쪽이 작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한가운데 m이 있어야 요 넓이가 최대가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1237번 문제예요. 그래서 2a-5랑 4a 플러스 1을 더해서 2로 나눠주면 m이 나와야 된다. m은 참고로 7이었지. 맞지? 그 얘기하고 있는 게 1237번 문제고요. 뭐 좀 신기한 문제 하나 더 풀어주면은 1240번 문제 볼게. 뭐 옆에 신기한 표 나와 있잖아. 근데 뭐 사실 별 신기할 것도 없는 문제네. 정규분포 n50의 5제곱을 따를 때 우리가 여기서 한번 문제를 더 꼬았어. 사실 뭐 꼬을 것도 없는데. 해서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그림만 많이 그려가지고 되게 어려운 척하고 있는 거거든. 뭐 사실 별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얘는 요거고 얘는 요거지. 맞지?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뭐 어디 뭐 여기 x가 있다 치자.
그러면 여기쯤에 x 플러스 20이 있겠지. 그랬을 때 x 플러스 2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전체 넓이에서 요만큼 넓이 빼주라 이 얘기거든. 그러면 결국 요만큼 넓이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아까랑 똑같지? 요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때야 돼? 얘랑 얘의 한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x 플러스 20 나누기 2를 하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 2 나와야 된다. x가 얼마여야 된다? 40이어야 된다. 는 요 유형에서 배운 거고, 그 다음 계산이 이제 그 앞에서 배운 거 쓰는 거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x가 6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40보다 작거나 같다를 뺄 거야. 근데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요 한가운데가 50이고요. 여기가 60이고 여기가 40이겠지. 맞지? 됐나요? 그리고 나서 요 표를 이용해서 요 값을 구할 건데, 요거는 뒤에 나오는 표준화라는 개념을 배워야 됩니다. 유형 7번에 나오거든요. 정규분포의 표준화. 표준화 공식이 있어요. 우리 뒤에 거 잠깐 당겨서 배우자. 유형 7번에 동그라미 2번 봐봐. 어떻게 생겼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뭐 시그마 분의 A 빼기 M 막 이런 식으로 나오지. 요게 기본 식이야. 여기서 시그마 얼마? 평균은 얼마? 그러면은 자, 표준화 개념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계산하는 거 먼저 보여줄게. 이 친구 계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5분의 60 빼기 50, 얘는 5분의 40 빼기 50, 얘는 계산하면 2, 얘는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거든. 뭐 계산은 어려운 거 없지? 맞지? 그래서 요 표에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요 나중에 나오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라서 이 부분에서 요 부분 뺀 요 부분 구하세요. 그건 결국 그러면은 0에서 2까지 값에다가 2배 해주면 이거 전체 값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2 곱하기 p x 0에서 2까지 라는 얘기고, 얘는 이제 나중에 Z로 준 거예요, 전부 다. 2 곱하기 0에서 2까지 옆에 요 표에서 보면은 값이 0.477이 나와 있거든. 9 얼마 나오겠네. 4, 7, 14, 5, 8, 9, 5, 4, 4 나오겠네. 요렇게 구하는 게, 요 부분은 이제 유형 7번에 나오는 표준화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표준화를 배울 건데, 표준화를 배울 건데, 이 표준화 왜 하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 그래프는 정해져 있어. 전체 값은 1이야. 근데, 나오는 정규분포마다 n 값이 다를 거고, 나오는 정규분포마다 시그마 값이 다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뭐 얘는 여기가 5고 시그마가 5래. 근데 50에서 53까지 넓이 구하고 싶어.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도대체? 못 구하는 거야. 그럼 넓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확률 구하고 싶은데. 왜? 다 다르거든. 얘는 뭐 47에다가 요만큼이 2래. 뭐 이래 버리면 나오는 것마다 모양도 다 다르고 M값도 다 다른데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일률적으로 요렇게 어떤 모양일 때 요만큼 값이 얼마더라 라는 거를 적어놓은 게 요 옆에 있는 표거든. 요 표 이름이 표준 정규 분포 표입니다. 옆에 나오는 친구 표 이름이 표준 정규 분포 표고요. 요 표를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정규 분포가 나올 때마다 얘네들을 변형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든 다음에 요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 라고 이렇게 기준이 되는 표준값들을 만들어 놓은 게 표준 정규 분포표. 그래서 정규 분포 자체의 확률 구하는 것부터 먼저 보여줄게요. 1242번 문제거든요.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다루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p, x, m 플러스 시그마가 0.8413일 때 확률 p, m 마이너스 시그마, m 플러스 시그마의 값을 구하라.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일반적인 정규분포의 확률값을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뭔가 확률값을 주는 걸 토대로밖에 못 구해요. 그리고 이렇게 구하는 건 굉장히 쉽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규분포는 항상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요 한가운데가 얼마? 근데 m에다가 시그마 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m 플러스 시그마래. 이 m 플러스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넓이가 0.8413이래. 그러면 요만큼 넓이가 얼마예요? 그럼 요만큼 넓이가 얼마 됐어? 그러면 얘는 m 시그마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요만큼 구하라잖아. 그럼 요만큼은 결국 2 곱하기 m 플러스 시그마 0에서 m 플러스 시그마 값이랑 똑같고 요 0부터 m 플러스 시그마 p 값이 얼마인데? 요렇게밖에 못 구해. 일반적인 정규 분포는 m 시그마가 사실 별로 의미는 없어. 뭐 요만큼 넓이가 얼마일 때 요만큼 넓이 구해 이렇게밖에 안 나오거든. 그런데 표준화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평균이랑 표준 편차만 가르쳐줘도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1247번 문제. 뭐야? 뭐씨 얘네는 분리를 이렇게 해놨어. 얘 거지같이 나왔네. 1257번 문제부터 보자. 아니 여기다가 표준화 얘기를 해놓고 정작 문제에는 표준화 얘기도 없어. 이거 뭐야? 이거 멈춰있나? 아 표준화의 개념만 얘기를 하는구나. 1257번 얘기하는 거 끝내고 또 앞에 기본적인 개념을 봅시다. 이렇게 m2제곱 이렇게 나와있고 구하는 x가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을 때 옆에 있는 표준 정규 분포 표를 가지고 이 친구를 구할 수가 있다. 여기 알 수 없는 m도 구할 수가 있다. 먼저 이제 또 기본적인
정규분포에 대한 개념을 먼저 얘기를 하면 7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과 5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같대요. 그러면 당연히 5가 더 작고 7이 더 크잖아. 맞지? 그러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같다는 얘기지. 맞나? 맞나요? 그러면 결국 이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지? 어? 평균이 얼마라는 얘기야? 6이란 얘기지. 맞나고? 평균이 6이란 얘기야. 야, 6이다. 그래서 얘를 구해라. 그래서 이 친구는 역시나 4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이만큼이야. 맞나? 이만큼은 결국 전체 1에서 4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만 빼주면 되겠지. 이만큼이니까 전체에서 요만큼 빼주면 되잖아. 근데 실제로 표준 정규분포를 가져보면 저렇게는 못 풀어요. 표준 정규분포는 어떻게 푸냐면요, 요만큼이 얼마야? 어? 0.5지. 반이니까 이만큼. 그 다음에 요거랑 4에서 6까지, 가운데 평균이 6이니까 4에서 6까지 요만큼 더하면 이거 전체가 나오겠지. 요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친구를 이제 표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까 표준화식 배웠지? 맞나? 식은 얼마야? 2분의 x값 얼마? 4 빼기 평균. 그 다음에 표준화를 했으니까 얘는 z로 바뀌고요. 2분의 6 빼기 6. 요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표준화. 됐나요? 요 계산 자체는 어렵진 않지? 그러면 일반적인 정규분포가 표준 정규분포로 바뀐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표에는 음수는 안 나오지. 양수 나와요. 그러면 얘가 이제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 0. 요 부분 넓이를 얘기하는 걸로 바뀌었지, 그지? 참고로 요 표준 정규분포는 항상 평균이, 우리 표준 정규분포 표기가 이게 뭐 따로 안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문제 위주 책이라서 표준 정규분포는 표가 안 나와 있거든, 기본적으로. 표준 정규분포는 n 0, 1제곱, 즉 표준 정규분포에서는 평균이 0이고요. 분산이 1입니다. 표준 편차가. 그래서 이 부분은 0에서 1까지 넓이랑 똑같지? 좌우 대칭이니까.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거고요. 표준 정규분포에서 0부터 1까지 P값이 얼마래? 옆에 나와있지, 그지? 3, 4, 1, 3. 요렇게 구하시는 게 정규분포의 표준 정규분포예요. 절쌤이 잘못해서 8살. 그렇네. 답이 있는지가 뭐가 중요해. 어떻게 푸는지가 중요해. 자, 다시 1247번으로 돌아오면은요, 정규분포 n 110의 4제곱이라는 얘기는 그림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요 한가운데가 110이라는 얘기야, 그지? 맞나? 이렇게 생긴 친구란 얘기고, px가 100보다 작거나 같다는 p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랑 똑같고, 이걸 z로 얘기하면 b보다 크거나 같다랑 똑같다라고 묻고 있거든. 그러면 110이 여기면 100은 여기 있겠지? 맞나?
그러면 100보다 어떤 부분? 작거나 같은 부분. A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랑 똑같대. 그럼 A가 얼마겠어, 당연히? 120이겠지. 그래요? 12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랑 10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똑같지. 맞나요? 요거는 그냥 좌우 대칭에 대한 개념이지, 그지? 그래서 A는 120이고요. 이걸 표준화로 나타내면 아까도 얘기했던 표준화식을 갖다 써볼까? 요걸 표준화 시켜야 돼. 그러면 또 뭐? 표준 편차 분해 x값 빼기 평균 해주면 된다는 거지. 맞나요? 됐지? 그래서 B값이 나온다. 뭐 기본적인 표준화에 대한 개념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뭐 구는 뭐 사실은 한번 봤지만은 그 기억나나 옛날에 이거 배운 거? 그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풀진 않았지, 그지? 그래서 처음 해보면은 진짜 막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진짜 쉬워, 해보면. 막상 너네가 해보면 정말 쉽습니다. 아주 많이 쉬워요. 일단은 오늘은 유형 8번까지만 합시다.